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실리콘뱅크의 이 은행 사태와 함께 또 CPI 지표까지 좀 확인을 하면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벌써 수요일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일단은 CPI 안도감 속에서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속에서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380선 그래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2%대 강세 나타내면서 775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제 정말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다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삼성전자도 어제 6만 원을 다시 또 깨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2% 가까운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LG전자, 삼성전기 등등의 종목들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소폭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도 5%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 2차 전지주들 여전히 시장에서 강한 힘을 나타내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는 아직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이나 자동차 관련주들도 강하고요. 오늘 기아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이 오르고 있다는 부분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까지 상승불을 켜고 있고 게임주가 조금 오늘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개장 특징주들 하나씩 좀 뽑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애플페이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뉴스가 올해 들어서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나올 때마다 이 관련주들이 들썩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 21일이면 서비스가 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럴 때마다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오늘 어제부터 애플페이 관련된 얘기가 뉴스가 나왔었죠. 근데 어제는 시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네. 반응 안 하고 오늘은 살짝 움직임이 나오는 경향들은 있는데, 근데 보통 보면은 애플페이 이제 편의점부터 몇몇 업체들부터 쓰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관심은 높지만 저희가 보통 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피지사에 대한 성격들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조금 더 작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하잉크 코리아, 네. 셀피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봤었을 때는 직접적인 수혜가 있느냐라는 부분들보다는 테마주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동향들이 더 나오지 않나. 물론 기술적으로는 딱 돌릴 때 돌릴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만 네. 이를 가지고 어떤 직접적인 수혜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대응하기는 기업 내용들의 연관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더 하겠네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쪽에 집중해서 대응하기는 기술적인 부분들 외에는 실질적인 수혜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점진적으로 또 가맹점도 늘려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확인하면서 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돈이 있어야겠죠. 네. 우리 애플페이가 되면 뭐합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네, 결제를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와도 밀접하게 연관을 끼치고 있다라는 쪽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플페이가 워낙에 또 이슈에 따라서 관련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수혜라고 보기에는 사실 기업들이 지금 워낙에 규모가 작기도 하고요. 그 부분들 좀 따져본다면 이건 좀 단기적인 테마성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개별주 하나 잡아봤습니다. 오늘 애플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VR 관련주들도 오르고요. 그동안 이 애플이 나왔다 하면 더구전자가 좀 관련주로 많이 묶였었죠. 그런데 더구전자 쪽에서 2차 전지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주가 강했었는데 더구전자도 이제 이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이 신고가 부근에서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더구전자는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올라왔던 대표적인 회사죠. 이 회사가 카메라 모듈 관련된 프레스 장비라든가 거기다가 또 들어가고 있는 전장 부품 관련된 이런 좀 작은 모터 이런 네. 쪽에서 강점 있는 회사인데 워낙 지난 LG 쪽과 함께 연결돼서 애플 카 관련된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그러니까 좀 LG 쪽에서 전장 부품 성과를 낼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다라는 쪽으로 나오다가 오늘 또 시장의 트렌드에 딱 맞게 그렇죠. 또 우리도 2차 전지 연결되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약간 슈팅이 나오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자리 쪽에서는 물론 이제 한번 변화가 꾸준히 나오던 종목이니까 거기서 레벨업되는 과정들은 괜찮다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격 매수해서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좀 따라 사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약간 좀 다른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쪽에서는 신고가 영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안쪽에서 약간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시다 자리를 본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1,500원대 밑에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일단은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이지만 타이밍은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지금 뭐 2차 전지라는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의 추격 매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격은 11,500원 선 아래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은 또 신고가인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사마알미늄입니다. 대체 불가 2차 전지주, 2차 전지주 트렌드에 맞는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박, 이거 줄여서 알박이라고 하죠. 근데 네. 오늘 사실 이 종목이 저희 방송 전에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저희가 종목을 전날 미리 고르시는데 오늘 14%대 오르면서 지금 신고가를 찍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제 방송할 걸 그랬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알루미늄 박 알박이라고 그러죠. 네. 신박하네요. 네, 신박하다. 알박 신박 다 네. 나오는데 동박보다 알루미늄 박에 대해서 앞으로의 가치나 쓰일 용도가 더 높다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물론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따가 전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알루미늄 아변하고 가공하는 데 주력하는 회사다라는 쪽인데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알루미늄 호일이라고 아시죠? 네. 그런 쪽에서도 포장재나 전지 컨덴서 그리고 또 음극박재 또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전장용 쪽도 같이 들어갈 거고요. 이런 쪽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쓰이는 용도는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 회사가 뭘 찾아보다 보니까 반도체 쪽도 연결돼 있네요. 근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유통사입니다. 미국의 샌디스티크라고 하는 쪽을 유통하는 회사 중에 사마소이전자가 있는데 이거를 인수해서 반도체 쪽에 사업 비중도 잡혀서 뭔가 봤더니 그건 뭐 이렇게 큰 비중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 탑티어 알루미늄 박 업체입니다. 그러면 다음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 텐데요. 대규모 수주 이야기가 있네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왜 알루미늄을 좀 봐야 되느냐라고 네. 했었을 때 알루미늄은 약간 글로벌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이 좀 벌어지고 있죠. 세계 최대 생산국이 알루미늄 쪽에서는 러시아입니다. 네.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한다고 그렇죠. 미국이 관세를 한 200% 매기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의 글로벌 유통 가격들은 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이를 감안하고 생산한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겠죠. 그런 쪽과 함께 또 2차 전지용 알루미늄 박에 대해서 계속 어떤 신규 사업적으로 꾸려왔었는데 이게 딱 맞아진 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공급 계약이 나왔던 부분들이 벌써 지난 1월 달이었었죠. 그때 나오고 주가도 한번 반응했었는데 거의 횡보를 보이는 과정 쪽에서 이거 생각보다 큰 건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 움직임은 강화되기 시작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약 한 6,950억. 그래서 최근 매출액의 274% 이거보다 규모가 약 한 2030년까지다 보니까 7년 동안 한 7천억이라고 하게 되면 매년 1,000억씩은 공급하겠다라는 쪽인데 이쪽의 수익성과 함께 생각해 보게 되면 회사의 레벨업 될 수 있는 충분한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봤는데 일단 좀 점프업 됐고요. 네.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기존의 롯데알루미늄입니다. 롯데알루미늄도 알박 업체인데 이 회사가 삼성 SDI하고 SK온에다가 생산을 해서 공급하고 있었는데 미승인 기기를 통해서 양극박을 납품했다. 한 전체 총 규모의 한 35% 가까이 되는 양극박 물량들을 공급했다고 하게 되면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일단 철회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수혜를 볼까요?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사마알루미늄이나 뭐 조일알루미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마알루미늄 쪽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바라보면서 이어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많은 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침 방송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는데 네. 연초부터 알박 관련주 좀 보자, 사마 알미늄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없게 흘러가다가 최근 며칠 동안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하필 오늘 또 이렇게 저희 말하는 동안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전략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적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실적이 일단 됩니다. 네. 되니까 이런 반응들이 같이 성장세와 함께 반영이 되는 거겠죠. 특히 2021년도부터 나왔던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계속 확장세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 뛰는 거와 거기다가 영업이익 뛰는 부분들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예상은 약간 좀 주춤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역시나 말씀드렸던 계약건과 함께 한 매년 1,000억씩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레벨업은 계속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2024년 같은 경우 한 440억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또 2차 전지 관련주로서의 밸류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나 이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가격 전략은 못 세우겠는 네.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약간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대응하는 거는 아직은 보유자 쪽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한 46,000원대 밑에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쪽에서 일단은 단기 눌림 목대를 적어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 55,000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될 걸로 목표가를 바라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3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얘기 드렸지만 어제 종목을 주셨는데 목표 주가가 48,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 주가를 이렇게 바로 넘어섰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한 단계 더 업시켜서 얘기 드립니다. 55,000원까지 열어두고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37,000원 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아진산업입니다. 부릉부릉 상승 시동, 자동차 부품 쪽인데 오늘 앞서 봤듯이 머니맵에서도 자동차 관련주도 상승불 켜고 있었고요. 기아가 특히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회사이냐? 네, 어떤 회사인가요? 네, 기아 관련주입니다. 네. 근데 왜 못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이 회사는 자동차 차체 보강에 전문을 하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체 보강 패널이다 보니까 자동차에 충격이 들어오게 되면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표적인 부품들을 쭉 생산하면서 현대, 기아차 그리고 한우 시스템, 특히 아까 기아 쪽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기아의 미국 공장 쪽에서 같이 협력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아가 미국에서 잘 팔린다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요즘 핫하다고 하는 요즘 핫해서 핫 스탬핑입니다. 그래서 네. 가운데를 비워놨죠. 네. 야스탬핑 공법과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요즘 유행하는 자동차 부품의 공법은 다 쓰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아가 올라가고 있어서 아진산업도 좀 관련해서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니까 4%가량 상승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고객사들이 탄탄한 상황이죠. 현대나 뭐 기아라던가 한온 시스템 등등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탄탄한 고객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제 전기차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열의를 하고 있죠. 네. 거기에 따른 전용 공장이 확대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 뭐 대표적인 뭐 화신이나 SL 많이 얘기하는데 아진산업도 만만치 않게 수혜를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현재 기아차의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죠. 현대차 엘러베마 말고 조지아 공장 쪽에서 아웃소싱을 하면서 엔진 구동과 관련된 무빙 파트 쪽에 계속 같이 연결시키다 보니까 앞으로의 할 일은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현대기아차는 일단 진출해 있는 게 엘라버마, 조지아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HMGMA라고 있습니다. 이게 협력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미국의 어떤 현대기아차의 어떤 협력 부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네. 거기에 협력사 1호로 미국 진출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는 상황들이죠. 그만큼 우리가 먼저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은데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합니다. 근데 규모가 꽤 큽니다. 한 4,400억 정도 투입해서 투자해서 이를 끌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미국의 전기차의 어떤 흐름들을 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도 하나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2024년도 완공이다 보니까 똑같이 현대차가 2025년도 전에
IRA 법안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부분들과 거의 궤를 맞추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수혜가 볼 것이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미국 공장을 전기차와 똑같은 거죠. Q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면서 같이 이어지는 이런 변화, 이런 쪽을 보는 대표적인 부품사들은 눈길을 가고 대응을 해봐야 된다.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네, 고객사들이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면서 당연히 뭐 부품 쪽으로의 수혜 기대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밸류를 따져볼 때입니다. 이 종목도 1월에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좀 그 이후로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뭐 3월 9일쯤부터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의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쌉니다. 일단 네. 작년 실적 잘 나왔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비싸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한 24% 뛰어서 한 6천억 가까이 5,970억 정도 돼 있고요. 영업이익이 460억대 230% 늘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성과를 보는데 왜 시총이 1,000억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할까요? 1,200억, 1,100억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너무 저평가 아닐까? 그런 관점 쪽에서 성장의 스토리도 갖춰져 있고 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런 정도면은 레벨업을 충분히 해도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러면 목표 주가는요? 네, 목표 그게 문제죠. 네. 일단 지금 소외된 종목들의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씩 레벨업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아마 짧게는 3,400원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돌파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4,000원대까지 목표가를 넓혀 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2,6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3,400원 돌파할 수 있다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 2,600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잠금 해제 시간에는 사마알미늄, 아진산업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